외교부는 예. 그 우한에 있는 우리 대사관 직원들이 지금 4명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가족들은 국내에 보내놓고 남았. 아니 잘못 집어넣었습니다. 마이크를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 다시 드리시고요. 그 우한 대사관 직원들이 지금 총영사도 없는 가운데 4명의 대사관 직원들이 가족들을 국내에 보내놓고 남아서 교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바쳐서 직무를 완수하는 그런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금 이분들의 이름조차도 외교부에서는 공개를 꺼려할 정도로 이렇게 이름 없는 영웅들에 대해서 외교부에서도 많이 격려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고 저도 지난주에 영상 통화를 통해서 좀 많이 격려를 했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사실 뭐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모를 뻔했었던 총영사가 1년 동안 공백이 있어도 이 인사 하나를 제대로 할지를 모르는 외교부에 이러한 그 외교부의 공직에 사실은 문란을 가져온 것이 바로 이런 인사권을 갖고 있는 외교부라고 보는데 어떻게 1년이 넘게 총영사를 내보내지도 않고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총영사급의 비상 상황에서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직접 보내지도 않고 그곳에 있는 더더구나 2명은 외교관이고 2명은 다른 부처에서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교민들을 보호해서 거의 진짜 정말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외교부는 그동안에 낙하산 인사를 해오다가 낙하산 인사가 먹히지 지금 않아가지고 완전히 이 정말 낙하산 인사의 가장 큰 문제점을 참 드러내는 것 같은데 기가 막힌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안해하지도 사과도 우리 외교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걸 한번 말씀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외교부 장관께서 업무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이 정부 들어와서 업무 보고 중에 이렇게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업무 보고를 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불응하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나 미북 관계 진전은 별무이고 또 코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걸 감안한다더라도 당분간 대화에 있어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정부는 현재 교착 국면 장기화가 예상되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나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이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번 외교부가 솔직한 그런 보고서를 참 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난 3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외교, 특히 북핵 외교, 대북 외교, 대미 외교가 정말 그 바닥을 드러냈구나 하는 인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지금 미국 선거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연두 연설에서도 북한 문제를 하나도 거론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 지도자들은 우리가 뭐라고 안타깝게 생각하든 말든 일단 북한 문제, 북한의 핵 문제는 이제 어쨌든 금년 안에 11월 달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거의 실종됐다. 이렇게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북한은 얼씨구나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북한 핵을 더 공고히 하고 진전시키고 고도화하는데 아주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고 아무도 시비 걸지 않으니까 북한 핵은 이제 완전히 굳어진 것이고 동결된 것이고 기정사실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아무 언급도 안 합니다. 국제사회도 지금 미국이 저렇게 나서지 않으니까 그다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만 지금 완전히 탄 뒤끝 정말 아주 속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우리 신년 연설에서 대통령께서는 어마어마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희망을 불러 일으킵니다. 철도를 연결하기도 하고 DMZ에 여러 가지 아주 굉장히 평화적인 뭐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공단 입주 업체들한테도 곧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희망을 주고 있고 금강산 개발 공강도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조금만 구체적으로 미국과의 어느 정도의 협의가 됐냐?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만 듣게 된다고 한다면 강원도 주민들은 엄청 기대를 갖고 이제 관광에 대해서 뭔가 다시 재개됐을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공단 입주 업체들 또한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아무리 선거가 코앞에 닥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국민들을 졸로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국민들도 다 보고 있는데 요즘 같은 세상 이렇게 국민들한테 미국도 북한도 중국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문제로 우리만 이렇게 희망을 잔뜩 불러일으키는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미국, 중국 뭐 아무도 관심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북한 핵 문제는 국제사회의 안보 현안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으로 봐가지고 북핵 문제를 다루기 위한 북미 회담, 정상회담이나 이런 본격적인 일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국민들 속이지 맙시다.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미국에 북한을 상대로 하는 이러한 핵 협상 팀들이 거의 공중문에 되다시피 다 해체됐습니다. 그 비건 대표도 역시 그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부장관으로 갖고 부장관 자리가 엄청 바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일에 지금 매달리고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세 사람도 전부 두 사람은 유엔으로 발령이 나고 다른 사람도 또 승진해 갖고 전부 다 다른 데로 가고 아직 후임들이 임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협상 창구조차도 다 지금 해체가 돼 갖고 있는 마당에 국민들한테 계속해서 희망만 이렇게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정직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부로서는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교착 상태를 어떻게 타개를 하느냐가 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착 상태를 타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한미 간의 소통과 공조는 아주 긴밀하게 지속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미측 국무부의 그런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 구체 인사의 그 이동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 한미 간의 공조는 우려하시지 않을 정도로 긴밀히 우려하지 소통을 하고 않을 있다고 수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장관께서도 너무너무 솔직하게 업무 보고를 하셨다시피 북미 간의 미국 간의 관계도 별무고 남북 간의 관계도 별무고 당분간 진전될 그런 것도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교착 상태고 너무너무 정확한 보고를 한 거예요. 이게 가장 진실된 거예요. 지소미아에 대해서 좀 물어보십시다. 정말 청와대에서 이걸 종료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 정부 내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잠정적으로 종료 효력을 정지시켰을 때의 저희 입장.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에 예. 그런 실제로 이렇게 뉴스가 나올 정도로 그런 움직임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지금 선거가 닥쳐오니까 또 반일 감정을 조장을 해가지고 여권 선거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언론에 정말 그 보도가 있습니다만은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정말 착각이고 오판이다 하는 것이 여론조사로 나옵니다. 2019년 11월 18일 지금으로부터 석 달 전에는 종료를 해야 된다. 찬성이 55.4, 반대가 33.2, 22.2%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2월 17일 날 조사에 의하면 찬성 44.9, 반대 37.9, 22.2% 차이가 7% 차이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중도층에서는 찬성이 46.8, 반대가 43.1, 무당층은 찬성이 32.2, 반대가 36.1로 의견이 팽팽하게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나 또는 몇몇 여당 관계자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반일 감정을 조장을 해갖고 또 한번 이걸 재미를 보려고 하는 이런 정말 나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주 그거는 국민들의 수준에 의해서 그거는 반대로 역효과가 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 미국 장관 만났을 때게 국무장관 만났을 때 4분 만나셨나요? 언론에 보도된 대로? 길지는 않은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만나는데 무슨 2분을 만났다. 장관은 4분을 만났다.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이럴다면 좀 만나지를 말든지 만난다고 한다면 제대로 최소한도 20, 30분을 좀 만나든지. 그래서 현안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지소미아를 포함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좀 논의를 해야지. 어쩌다 한 번씩 만나면서도 2분씩 4분씩 만나가지고 도대체 무슨 국정을 논한다는 것인지
정말 이게 외교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지금 뭐 추측컨대는 시진핑 방문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일본 왔다 가는 김에 거쳐서 가는 것,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도 항상 중국 갈 때 한국 거쳐서 가는 것, 이런 식으로 거쳐가는 것으로서 마치 뭐 비행기 기름 넣듯이 뭐 주유소처럼 다녀가는 이런 진짜 외교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통일부 장관한테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탈북자라고 볼 수 있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귀순 태영호 씨 말입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태영호 씨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북한 이탈 주민인 네. 태영호 씨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출마를 합니다. 지역구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그러는데 3번 쓰셨는데 더. 네, 1분, 네. 1분 주세요. 드리세요. 네. 지금 통일부 장관 입장에서 그동안에 탈북자 문제를 다뤄왔던 분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 출마와 그리고 앞으로 미칠 영향이나 또 북한에서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의원님, 저희들이 뭐 공무원 입장에서 이 선거 출마자. 아니, 제가 공무원을 물어본 게 아니고 탈북자, 더더구나 북한에서 굉장히 위험하게 막 이렇게 그 위해나 이런 얘기가 있고 하는 사람이 출마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입장에서는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시겠죠. 또 그건 이해합니다. 의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또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통일부 입장에서는 또 뭐 여러 가지 또 신경 써야 될 가능성을 보고 부분도 그러면 신변 보호나 이런 거 좀 특별하게 신경을 좀 쓰겠습니까? 요청을 한다든지. 그 신변보는 경찰에서 뭐 그거는 뭐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잠깐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허락하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한 총영사는 그 이임은 9월 중순이었고 정식으로 공석이 발생한 거는 11월부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석인 상황은 5개월 정도인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도 상당히 긴 기간이었고 외교부는 지금 조만간에 수일 내로 이 발령을 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폼페이오 장관과 문헨에서 짧은 면담밖에 가능치 않았던 것은 기본적으로 뮌헨 안보회의에서는 그 양자 면담에 있어서 미 측은 주로 유럽 나라들과의 양자를 하고 그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밖에 외교장관들은 양자를 안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현안이 있기 때문에 저와는 짧게나마 그런 집중적인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